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은둔갑 강의 10강입니다. 성국에 대한 설명 잘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둔갑 사주상담의 미가입니다. 오늘은 성국, 성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냥 뭐 이룰 성자에 국을 이룬다라는 뜻인데, 이 성국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좋은 작용에 속해요.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진다면, 그럼 성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사주 그 틀에 동해져 있다는 의미는 알고 있죠.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 그거는 이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궁도상에서도 걔는 이미 갖고 나온 자리에 색을 입힘으로써 표시를 해놨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어서 동해져 있다, 평생. 그 동안 애들 중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 사주에 내가 제일 중요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궁과 중궁 가운데 있는 궁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연지가 조금 중요해요. 자, 왜냐면 중궁은 우리가 구궁도에서 보면은 가운데를 중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토자리 모든 기운이 가운데로 쏠려 있고 항상 동해져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나랑 중궁은 구궁도에서 항상 존재해. 그래서 다른 게 다 동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쏠려 있는 사주래도 두 개는 동해 있어. 뭐 유명한 뭐 농계사주다, 뭐 이렇게 뭐 갑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쏠려 있어도 두 개는 남아있어. 하나는 나, 하나는 중궁. 네, 딱 두 개만 있는 사주도 간혹 있어요. 그 지지가 똑같았을 때.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연지 자리예요. 연지는 모든 그 1년에 가장 많은 그 기간을 지배하는 굉장히 기운이 강한 애, 연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연 다음에 월지겠죠. 월지. 달의 크기만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약한 게 시지겠죠. 네, 시간. 이게 뭐 어떤 뭐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우선순위로 본다면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국은 뭐만 보냐? 중요한 애만 봐요. 나, 세, 그죠? 세제, 그 다음에 중궁, 그 다음에 연지, 얘만 봐요. 나머지 월지하고 시지는 보지 않습니다. 성국에서. 그럼 성국이 되려는 조건이 있어요. 자, 성국이 되면 뭐가 좋은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동해져 있는 애들이 잘 이어져 있어요. 잘 이어져 있다는 거는 끊어져 있지 않고 다 이렇게 생을 하면서 이어져 있는 거를 이제 성국이라 그러는데 이따 설명할 텐데, 내 삶에 있어서 얘네들은 끈끈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내가 이쪽 길로 가려고 해도 이미 너는 이 길로 가라 하고 너무 강력하게 길을 터줬어. 길을 터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개척하고 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너는 이 길로 가는 게 좋아 하고 굉장히 강하게 큰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나하고 중궁왕의 연지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느냐를 보고 이분이 이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일로 끄달려 가겠구나. 예,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쪽으로 막 가는 어떤 기운이에요. 이제 끌어주는 거죠. 내 사주에 너무 강하게 센 애들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쑥 잡아당기면 세 개가 같이 쭉 달려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길을 자꾸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형성돼 있는 만들어진 길,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면은 맞지 않을까. 그럼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구궁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라는 자리가 일단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궁은 있죠. 어차피 중궁은 항상 있으니까. 여기 이제 7이고 9고. 그 다음에 찾는 건 연지죠. 연지예요. 자, 그러면 얘는 토, 얘는 금, 얘는 화. 연결이 되나 봅시다. 오행의 순환을 보는 거예요. 화생 토, 토생 금. 어때요? 연결이 돼 있죠? 뭐가 연결이 돼 있어요? 세와 연지와 중궁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생하면서. 이거를 성국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갈 듯 말 듯? 예, 이제 조건이 이제 그래야 돼.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월지 뭐 시지 동해져 있어도 일단 안 보고 요것만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저번에도 증가 원칙을 제가 강의했었죠. 진짜로 생해주는지 가짜로 생해지는지에 따라서 가생성국이냐 진생성국이냐 이거는 보죠. 왜냐하면 진생성국일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겠죠. 가생성국은 반만 안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반만 힘이 있어요.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거의 다 빼고 느낌으로 설명하는 게 전달력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가짜로 잡아당기니까 반만 당겨준다. 네, 진짜로 진생을 하는 경우는 진짜로 잡아당겨준다. 네, 그럼 이분의 예를 들을게요. 자, 이분은 내가 있고 손이 있고 제가 있어. 그죠? 그러면 손은 뭐예요? 내가 설기시켜주는 기운이죠. 내가 설기를 시켜서 손생재, 돈을 번다. 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내가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까요?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뭐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죠. 무슨 직장이나 뭐 관인상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 그쪽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성국이라도. 대신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려져 있다. 그러면은 얘는 양, 얘는 얘는 양. 어때요? 진생성국이죠. 진생성국.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진생성국으로 가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네, 손생재로 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네, 그런 길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신 대운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죠. 무조건 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큰 틀이 이미 정해져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글로 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분이 사실은 관이 있죠. 네, 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따라서 직장을 의미한다면 얘가 여기서 멈추질 않고 재생관까지 하죠. 그럼 뭐예요? 내가 직장 생활도 다닐 수는 있다까지도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인수가 없어요. 네, 인수가 없어서 이렇게 통기가 안 되죠. 관인 상생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 뜻은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막혀 있다. 네, 큰 그림을 봤을 때 얘기해요. 네, 대운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성국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나하고 중궁하고 새하고 세 가지만 본다 그랬죠? 나예요. 나. 금. 내가 금. 그럼 이제 중궁은 화. 그리고 연지는 여기 연지 있죠? 연지는 토. 어떻게 연결되나 봅시다. 자, 토, 화, 금. 화생토, 토생금. 네, 움직였죠? 새하고 중궁하고 연지가 이어져 있죠? 생하면서 이게 이제 성국은 됐어요. 그러면 성국은 됐는데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생토, 토생금, 양 이렇게 되죠. 토생금인데 여기서는 진생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네, 가생을 하죠. 그러면은 토생금 쪽으로는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네, 성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따지긴 하지만 어쨌든 성국은 성국이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내가 있고 네, 인수가 있고 관이 있어요. 그러면 관이 인수를 가고 인수는 나한테 오죠. 그러면 관인상생, 직장 생활하기에는 직장을 다니기에는 아까 거보다는 훨씬 길이 많이 열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직장 생활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큰 그림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기운이 강해요.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이 기운을 쓰고 싶어 해. 비록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편안하긴 있지만 내가 그거를 받고 가만히 있기에는 내 에너지가 너무 강해. 그럼 뭐예요? 뭐라도 하고 싶죠. 뭐라고? 투잡 같은 거 하죠. 이분이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관인상생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본인이 뭔가 움직이긴 힘들어.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설계하고 싶은데 설계할 곳을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취미생활이라도 해야죠. 내 에너지를 뭔가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직장 열심히 다니고 다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이제 뭐 월급을 받는다던가 뭐 공직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은 형성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자기 사업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일단 통계가 안 되니까. 만약에 얘도 손도 동해져 있으면 통계가 되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통계가 안 되니까 운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겠어요. 이분 거 한번 볼게요. 본인 새가 토예요. 그리고 중궁의 손, 그리고 연지가 인수예요. 인수, 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생토, 토생금이에요. 자, 요거 조금 이제 아까랑 좀 다른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건 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 재간이 없죠, 재간이. 자, 재간이 일단 없는데, 재간이 없나 보니까, 자, 재간이 없어요. 이런 사주들은, 운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거죠. 관이 들어오면은 관이상생을 하는 거고, 재가 들어오는 대운에는 손생재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삶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것만 딱 봐서는 뭔가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본인이 그냥 크게 일을 벌리기에는 뭔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부족해.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거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직업으로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한 사람이에요. 손이 이렇게 중궁에 있다는 거는 관이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손이 중궁에 있는 분들은 직장을 오래 다니기가 힘들어요. 급간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직업으로 삼았을 때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성국은 크게 이 사람이 어떤 기운으로 가는 게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국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그림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나라는 자리가 있고 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거는 손이에요. 손. 거기 이제 우리가 손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손이에요. 우리가 명리에서는 식상을 얘기하는 식상. 그러면 내가 설계하는 자리가 손이고, 그 다음에 손이 손생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재 자리가 재. 그럼 재생관을 하죠. 그럼 여기는 관 자리예요. 관. 그 다음이 인수 자리죠. 그 부라고 표시를 합니다. 인성. 자, 이 자리가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뭐 중궁이 됐든 연지가 됐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보셨죠? 손생재로 내려오는 성국을 보셨죠? 이게 요렇게 될 수도 있다. 여기랑 요거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까 좀 전에 했던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재간이 없으니까 직장과 돈을 버는 거에서 현실적으로 취약한 그런 사주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또 표현할 때는 관하고 인수하고 나하고 이렇게 성국으로 이어지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경우는 관인상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쪽은 그쪽 길은 아니다. 너는 관인상생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공직가 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또 풀어나가라.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세 개는 없어요. 이렇게는 끊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거나 하나, 요렇게 가거나 둘, 요렇게 가거나 셋이에요. 세 개의 성국으로 구조상 그래요. 그죠? 근데 연지하고 새하고 육친이 이제 바뀔 뿐이죠.